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는 상병명을 진단한 후 수술까지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병명이 진단되지 않아서 상병명 미확인으로 산재 불성이란 경우 산재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이런 결정이 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고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가락 부위의 염자 및 긴장과 손가락 부위의 인대 파열, 이 두 가지 병명에 대하여 염자 및 긴장은 산재로 인정하지만 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파열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성인 결정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질병성 재해의 경우입니다. 10년 넘게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일을 하셨고 형틀 목공 작업에 어떤 신체 부담 작업 상태로 인해서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과 그 압박으로 인해서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은 후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명으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년 넘는 신체 부담 작업에 직업력은 인정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그 상병 상태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인해서 상병명 미확인에 따른 산재 불성인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병명을 진단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 상황이나 신체 부담 작업력이나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병명이 진단되지 않아서 불성인한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그 이유는 영상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그 의학적 소견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의 경우 아주 미세한 파열 상태라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서 치료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경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소견과 그 관점을 바탕으로 수술을 강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경우에는 미세함의 정도나 아주 경미한 정도를 보는 그 시각이 여러분의 주치의사보다는 더욱더 엄격한 시각으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는 파열로 보기 힘들다고 바라보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의 자문의사가 상병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분의 주치의사의 관점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문의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상병명에 대한 확인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정위원 의사분들이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자문의사 소견과 판정위원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1차적으로 소위원회로 넘겨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성 질환과 같은 질병성 재해의 상병명이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는 사고성 재해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상병명이 미확인된다고 하는 것으로 불성이 받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판정한 자문의사의 시각과 여러분을 수술한 그 주치의사의 시각이 달리 판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한 번 더 의학적 소견을 받아보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단 자문의사가 왜 상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주치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상병명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의 상황이나 이후 치료 경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공단 자문의사의 자문소견서를 정보국에 청구해서 받아보신 후에 공단의 조사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등 세밀한 검토를 하신 후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근 인대 파열 부분을 결국 심사 청구를 통해서 산재 승인받은 그 사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골격계성 질환과 같은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소위원회라고 하는 의학적 심사 절차를 다수의 위원을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의학적 소견을 심리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으니 추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률적 해석도 사실관계가 경계선에 서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은 다수설과 그리고 소수설 그리고 통설이 있어서 해석론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의학적 판단도 파열이냐 아니면 단순 염자냐의 그 경계선에 있는 상병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주처의사는 상병이 진단된다고 판단하는데 공단의 결정은 상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